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6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코로나 상황판을 들여다보면은 세계적으로 972만 명이 확진자고 49만 2,060명이 사망자입니다. 한국은 사망자 282명, 확진자 12,602명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다시 하루 사이에 2,454명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사이에 4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이 요새 아주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기온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지면 코로나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하는 속설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지금 11,059명 사망입니다. 하루 사이에. 토탈 5만 5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늘고 있습니다. 370명이 하루 사이에 죽어가지고 15,308명. 그 다음 페루가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늘고 있고요. 175명이 죽었습니다. 멕시코, 이 중남미 국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736명 죽어서 총 2만 5천 명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다시 이 봉쇄 정책을 풀고 생업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해서 그런지 이 코로나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수록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라이벌인 바이든과의 이 격차가 한 10% 이상 나고 있습니다. 전국 득표율에서. 그러나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요 미시간 그리고 뭐 펜실베니아 요 한 6개, 7개 주의 판세가 전체를 좌우합니다. 여기서도 트럼프가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선은 이 코로나가 결정타가 돼가지고 트럼프의 낙선이 벌써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내과에 한번 들렀습니다. 무슨 약 처방을 받으려고. 근데 내과 의사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새 마스크를 생활화 하다가 보니까 감기에 걸린 사람이 줄었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줄어도 이 보통 줄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럼 줄면 좋은 건 아닙니까? 근데 환자가 줄면은 동네 의원은 아주 문을 닫아야 될 정도라고 하면서 특히 소아청소년과 소아청년과라고 그러죠, 요새. 그러니까 소아과라고 그러겠습니다만 소아과 그리고 내과는 약간 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비인후과 요 두 과 환자가 평소보다 한 8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80% 환자가 80%나 줄면은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1년 안에 문을 닫아야 될 동네 의원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기약이 잘 팔리지 않는답니다. 요사이가 이게 에어컨을 틀고 해가지고 감기 환자가 많을 때인데 마스크 덕분에 감기 환자가 줄었대요. 독감 환자도 줄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폐렴 환자도 줄 것 같은데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한 2,900명 됩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한 2만 명쯤 돼요. 그러면은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망자가 280명인데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는 바람에 이게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사는 사람 수는 얼마나 더 될까?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를 써가지고 안 죽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즉 독감 환자가 줄었다고 하면은 그만큼 사망자가 줄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교를 하면은 혹시 이건 아무런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혹시 코로나 때문인지 덕분인지, 우리가 보통 때문에 하면은 탓하는 것이고 덕분에 하면은 덕을 본다는 뜻이죠. 사망자가 오히려 죽는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 세상 만사가 좋은 점이 있다면 꼭 나쁜 점이 있다는 이런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가 있었대요. 한 사람은 무슨 장사를, 우산 파는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소금 장사를 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걱정이래요. 왜냐? 날씨가 좋으면은 우산 장사 아들이 찡그리고 비가 오면은 소금이 안 팔리니까 소금 장수 아들이 찡그리고 해가지고 맨날 편치 않다고 합니다. 자, 우리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가 6.25 70주년 아니었습니까? 6.25는 우리 민족사에서 인명살상으로 하면은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민간인, 군인 합쳐가지고 300만 명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 좁은 지역에 300만 명, 3년 동안에. 그리고 그 상당수는 민간인입니다. 왜? 이 전쟁이 내전이었어요. 제가 내전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말하자면은 우리 동족끼리 싸운 데다가 이게 여러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국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출발점은 김일성의 남침이었어요. 남침 전쟁이었습니다. 남침 전쟁인데 주 무대가 한국이고 한국인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항상 보면은 사망자가 많아요. 전사자가 많습니다. 외국과의 싸움은 보통 외국 군대와 군대끼리의 싸움입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뭐 민간인들 데리고 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군대만 쳐들어옵니다. 그럼 뭐 군대와 군대의 대결이니까 군인만이 죽는데, 이 내전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합니다. 더구나 이념 전쟁이면은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대결이니까 이 종교 전쟁하고 이런 이데올로기 전쟁이 가장 사망자가 많습니다. 유럽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에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전쟁이 1618년에서 30년 동안 있었던 30년 전쟁, 흔히 종교 전쟁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안에서 두 분파가 생겼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대결로 주 무대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이 전쟁을 우리가 거쳤습니다. 인명 손실로 보면 이런 비극이 없죠. 인명 손실로 보면 우리 민족사에서 몽골이 40년 동안 한국을 짓밟았던 8차례 이상 쳐들어왔던 그 고려시대 13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92년에서 7년 동안 임진왜란, 그리고 6.25, 이 3대 전쟁입니다. 인명 손실이 가장 많았던 것이. 자, 그러면 6.25는 재앙으로 끝난 거냐? 어떻게 보면 또 6.25는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이었어요. 전쟁이 참혹하지만 그 전쟁의 뒷면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전쟁이 가져오는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전쟁이 나쁘기만 하고 재앙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6.25가 가져온 게 뭐냐? 6.25가. 우선 6.25가 없었더라면은 한국은 1950년대 말쯤 돼서 월남식으로 적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6.25 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한미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었으면 김일성이가 남지 못하죠. 이미 미국은 1949년에 철수하면서
한국은 지킬 필요도 없다. 지키기도 어렵다. 이렇게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남침을 해버리니까 이게 트루만을 자극한 겁니다. 트루만의 성과를 자극한 겁니다. 아니, 강대국의 뺨을 김일성이가 때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남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요. 살금살금 뭐 우회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모르죠. 참 노골적으로 그냥 백주대낮에 깡패가 경찰관 뺨 때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벌컥 해가지고 바로 참전 결정을 전화 받자마자 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6.25를 끝내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생겼습니다. 한미동맹이 생겼어요.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10만 되는 군대가, 국군이 6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적 강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국민개병제에 의해서 모든 남자는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익힌 기술, 조직 적응 능력,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 등이 나중에 경제 개발하는데 그냥 그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훈련된 국민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그 뒤에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이게 과학 집단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뭘 과학적으로 해야지 그냥 뭐 무작정 하면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무기를 다룰 때라든지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는 과학이 발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 같이 발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6.25가 불러온 플러스 효과가 결국 그 뒤에 박정희시대 때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적화되었지만은 그 끄트머리에서 자유의 보루를 지킬 수 있었다. 이게 6.25의 플러스 점입니다. 아마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플러스가 더 많았다고 평가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의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뒷면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6.25의 뒷면은 번영이죠. 6.25의 앞면은 참사입니다. 참화죠. 다만 그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앞면에 해당하는 피로 얼룩진 그 역사를 만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그런 참사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는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평화가 온다고 그래요. 번영이 옵니다. 번영이 오면은 또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또 시기심이 많고 분열이 일어나고 해서 또 전쟁을 부릅니다. 전쟁 부르면은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버립니다. 그럼 다시 또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또 불평불만이 생기고 또 전쟁을 부릅니다. 그래서 전쟁 평화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긴 평화의 사이클에 들어가서 전쟁을 부르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쟁을 부른다 이겁니다. 누구로부터 전쟁을 부르냐? 김일성의 손자로부터 또 한 번 더 당하는 요런 게 걱정이 되는데 이야기가 이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비롯돼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로 소아과 이비인후과의 환자 수가 줄었는데 줄었다고 하면은 좋아야 될 텐데 줄었다는 것은 국민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생활을 하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닌 적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독감, 폐렴 환자는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면만 보면은 박수를 쳐야 될 텐데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의사들이 이게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
하는 이 점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문명의 질서가 크게 한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여행 금지 아니겠어요? 여행 금지. 어떻게 보니까 세계 글로벌이 완전히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글로벌화가 아니라 이건 로컬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컬화. 글로벌화를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는 게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코로나와 어느 시점에 가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를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건 독감 정도로 우리가 봐야지, 코로나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의 생업을 다 이렇게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코로나와 공존하자. 공존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냐 하는 이 어떤 그 생활의 설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백신이 발견되면 더 좋겠죠. 세상에 양쪽으로 좋은 거는 없다 하는 말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